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고생스러웠죠?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고 많았습니다. 난 사실 누구를 친구 간 게 아니라 손 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누가 아닌데요. 아마 우리 꿀고수역에 찍은 거야. 야, 나야 이렇게만 해. 너무 감사해요. 잘 계세요. 그럼요. 정치와이드의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미 가치 동맹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협박하는 북한과 중국입니다. 뭔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험한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북한과 중국에서 나온 반응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국으로부터 빈 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감지덕지하는 그 못난 인간의 사유 세계를 어찌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겠냐마는 우리는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도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를 두고 볼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任何一支军队，只要站在历史发展潮流的对立面，恃强凌弱、倒行逆施、扩张侵略，必将碰得头破血流。 말만 들으면요. 이거는 뭐 한판 하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린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 인간의 사유 세계를 뭐 알 수 있는가 이런 얘기 꺼내면서 협박성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좀 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간단히 요약하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은요. 빈 껍데기 선언에 감지덕지하고 있다. 못난 인간. 그리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래가 없는 늙은이. 북한이 워낙 험한 소리를 그동안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뭐 예상을 뭐 틀리지 않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번엔 중국 반응입니다. 압도적 친미 정책, 북중러 보복은 한국의 악몽이 될 것이다. 뭔가를 하려는 걸까요? 악몽이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좀 지금부터 좀 해보죠. 신성범 전 의원님, 북한과 중국은 지금 뭐가 가장 지금 신경에 쓰여서 이렇게 거친 반응을, 협박성 발언인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뭐가 지금 가장 신경이 쓰인다고 분석을 좀 하시겠습니까? 김여정 말을 전달한 아나운서의 발언 가운데 두고 보자는 말에서 저는 오히려 좀 안도감을 느꼈어요. 두고 보자. 두고 보겠다는 그 표현은 적극적으로 뭐 보복할 리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핵을 쓰면, 북한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종말이 올 것이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귀에 거슬렸던 거고, 두 번째는 예.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어떻게 그러죠? 압도적으로 적극적이고 압도적으로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 대목도 북한으로서 굉장히 뭔가 위협을 느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핵 문제에 관한 어떤 거냐 하면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자기들에 대한 안전까지, 본토에 대한 안전까지,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지키겠다는 것인데, 그걸 공격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억제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이 정도 각오로 대응할 것이야. 움직이지 마라는 신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한마디 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은 기강되지만 우리 톤은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는 당장 나설 것 같지는 않다. 도발할 것 같지는 않다고 느껴지고, 오히려 중국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한국이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했잖아요. 어떻게 고분을 했잖아요? 중국은 큰 산이다, 큰 봉우리라 그러고 우리는 예. 작은 나라라고 표현했던 그런 분도 있었고 만절필동이라 그러고 모든 것은 동쪽으로 흐른다. 중국을 아주 심사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심기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한민국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미일 공조로 예.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섰다는 게 드러난 순간 또 중국에서는 그게 가장 큰 아픈 거죠. 또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사회 용어이긴 하지만 만만하던 대한민국이 우리한테 완전히 등을 돌려 미국 편을 선다. 이게 가장 아픈 거죠. 우리로선 사실은요. 한국의 악몽이 될 수도 이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중국이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게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신성범 교수님. 과연 그렇게 결수할 수 있는 게 이른바 한한령 이후에 경제적인 조치일 텐데 중국의 스타일상 공산당이 결정하면 민간단위까지 쭉 파급돼서 아마 제가 예. 보기에도 경제적으로 압박은 있을 수 있다.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그런 거를 좀 예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요. 뭐 구체적인 거 모르겠습니다. 자, 김재수 전 사무총장님, 좀 들으셨어요? 그리고 신성범 재원님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북한과 중국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이 결과를 놓고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이런 굉장히 거친 반응이거든요, 지금. 예, 북한의 반응은 뭐 내부 정치용이니까 예. 저 끝인 발언이 사실상 객관적 뭐를 표현하기보다는 예. 북한의 그냥 그 도발적인 심정을 표현한다고 보고요. 예, 중국은 좀 다른데 이제 예. 북한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훨씬 더 이 한반도가 대결장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저질렀지만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관계없이 남한, 한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반응을 보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북한이 저렇게 반응하더라도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얻어온 성과가 화려한 그 어떤 수사는 말잔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안보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북한의 저 반응과 관계없이 예. 야당은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인데 중국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 적자와 이렇게 대중 무역에서의 적자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 되면서 LG 중국 공장을 방문해서 뭔가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좀 더 잘해보겠다는 이런 제안을 예. 한 마당에 대만을 둘러싼 양안 발언이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기들의 우호적 그 제스처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일종의 그런 것을 거부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센 발언, 적극적 발언을 하는 것 같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그 어떤 그 분석으로 흔히들 이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대결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윤석열 정부도 좀 그런 판단에 빠진 거 아닌가. 사실상 신냉전이라고 하지만 글로벌 자본들의 움직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독일의 슐츠 총리 같은 분들은 중국과 또 상품 교역의 어떤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반도체법이라든지 뭐 예. 기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불만이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준수 전 총장님, 사실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특히 이제 북한의 핵 공격 시 대응 이게 좀 방점에 찍혔는데 국내 일각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수층으로 꼽히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걸로는 좀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 공격의 조짐이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북한의 반응은 아마 수위가 더 세졌겠어?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훨씬 세졌겠죠. 실제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이 소위 이제 보수 우익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예. 훨씬 더 그 유럽보다 더 핵 공유가 강한 뭐 한국식 핵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예. 또는 그것이 안 된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핵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할 거다. 또는 정말 그것도 못 넣는다면은 일본처럼 우리도 핵 그 재처리, 그러니까 원자로 재처리의 어떤 이런 거를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즉각적으로 뭐 6개월 이내에 핵 무장이 가능한 수준의 어떤
그것이 가능한 토대는 만들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것에 상의한다. 서로 또는 뭐 실무 그룹을 예. 구성해서 그 앞으로 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의논한다. 이런 식으로 훨씬 기대와 그동안 선전해왔던 거에 못 미치는 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예.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한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왔죠. 끝났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굉장히 험악한 소리를 내뱉으면서 지금 약간 협박조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부수적인데 이걸 갖고 설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굉장히 화제를 낳았던 윤석열 대통령 국빈 만찬장에서 노래 한 소절을 부른 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 다 복당을 한 상태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취지는 그거예요. 대통령실이 뭔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조율된 노래를 하는 것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부르려고 했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듀엣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됐다. 그러면서 지적을 했어요, 이거를.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의 반응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트집을 잡습니까? 중요한 외교 활동에 모함을 한다. 국익 훼손 반국가적 작태다. 이렇게 또 강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일단 나눠서 좀 보죠. 정혁진 변호사. 네네. 박지원 전 원장. 일각에서 요 내용이 처음에 알려지니까 그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아니 노래를 솔로로 하면 어떻고 듀엣으로 하면 어떤가. 이게 뭐라고 이걸 가지고 또 굳이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는가.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님은 정치 구단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구급도 하지 않을 이야기를 왜 저렇게 이야기했나? 단도 아니고 한 9급도 안 된다 지금 이거는. 아니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듀엣으로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혼자 불러가지고 좀 기분이 상했다, 빈정 상했다. 미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박지원 원장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고 납득할 수 있겠는데 예. 미국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본인은 무슨 약간 소식통 약간 이런 쪽으로 인용을 해서 한 것 같아요, 말을.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이 예. 아주 막 이렇게 엄지척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기분 좋다. 굉장히 사실 환호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뭐 그 악단장인가요? 그 사람도 아주 그냥 놀라는 그런 그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 아주 그 기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저기에다 대고 박지원 원장이 확인도 안 되고 확인할 수도 없는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가? 왜 이런 반응일까요, 그럼?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박지원 원장이 요즘 좀 이상하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뿐만 아니고 얼마 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송영길 대표 보고 큰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왜 그릇의 크기가 나옵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그릇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 송영길 대표는 깨끗하냐 오염됐냐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가 그렇죠. 그게 지금 핵심이죠, 핵심인데 왜 그릇의 크기를 이야기하나? 그때도 이상했는데 예. 이거는 더더군다나 좀 많이 나간 것 같다. 그 이야기는 예.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비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저런 말씀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이 요런 얘기를 본인이 이제 글을 올려서 이게 좀 시작된 건데 정혁진 변호사가 아주 지적을 그냥 조목조목 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번에 대통령실 관계자 이 박지원 전 원장의 이런 입장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전용기 의원이 근데 여기서요. 반국가적 작태가 나왔어요. 이게 반국가적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굉장히 과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고 있는 게 대통령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왜 이렇게 과민방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박지원 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 좋은 모습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예. 기분 좋은 모습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더 기분 좋게 띄워주려고 했던 모습 그러니까 듀엣을 했었으면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를 뭐 국가적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도 외교적인 준비를 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 뜨끔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사실 같습니다. 만약에 박지원 전 원장의 저런 지적이 터무니없어요. 근거 사실이 아니고 근거도 없다 그러면은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왜 모함을 하느냐 그리고 이거 가짜 뉴스성 아니냐 이 정도 반응은 알겠는데
반국가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망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대통령을 너무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듀엣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예. 반국가적 사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국가인가? 대통령이 그대로 국가로 적용이 돼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국가적 세력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혀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굉장히 신격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모습들은 국민에게는 당연히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너무 나갔다 이런 비판을 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신성범 전 의원께는 추가로 지금 사실 요 주제에 대해서 할 때 영상이 처음에 나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길에 이 비행기 내에서 기자들과 인사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가서 기자들한테 뭐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외 순방 또는 해외 방문 뒤에 돌아오는 길에 사실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이번에도 짧게라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간담회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인사하는 자리의 연장선으로 간담회 자리를 조금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했어야죠. 하는 게 좋았어요. 예. 왜냐면 어차피 저렇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 왜 갔느냐. 분명히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이도훈 대변인이 이번에 5박 7일 동안 우리 수행 기자단들, 예. 우리 그 용산 출기자, 대통령 예, 출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지라고 해서 가서 인사하는 건 좋은데 예. 그러려면 좀 인사를 짧게 하고 사실 몇 마디 더 약간의 제목거리를 어떻게 예. 보면 미안한 이야기 너무 언론에게 제공했어야 된다고. 사실 통상 약간 이렇게 느낌, 지금 약식으로 좀 하거든요. 비행기 뒷이야기도 안에서. 들려주고 뭐 어땠다 이렇게 해야 예. 같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인간적인 면목, 고민 이런 거까지 섞어서 뭐가 피처 스토리가 나오는 건데 예. 저렇게 인사만 하고 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손해 보는 거다. 오히려 왜 안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연결되는 게 예, 예. 지금 그 도어 스태핑을 안 하잖아요. 그 기자회견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대목은 지금 뭐 굉장히 외치의 성과, 외교의 성과로 내부 국내 정치에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이 점에서 보자면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 기자님들께 알려줘서 국민들께 소상히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이 방미 성과는 예. 일방적인 성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브리핑 내용을 만들었고 예. 우리가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성격 정도의 성과만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속빈 강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실익은 없는 성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들도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까지 가면은 오히려 더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예. 이 비행기 내에서는 기자간담회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참 아쉽다. 조금 더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방문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미 나왔고요. 아마 내일도 조금 정치권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려 보고요.